테슬라의 성패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일단은 이슈만 놓고 얘기하면. 그럼 테슬라가 물건 잘 팔린다 그러면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벤소리잖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 쪽이 우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보조금 이슈라든지 중국산 배제 흐름 이런 게 당초 예정대로 가준다면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전망은 어떤가요? 답답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연 중반 정도에 LG엔솔이 수주가 연이어 나오면서 1차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급등을 할 때 상승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차 빠질 때 전저점보다 위에서 바닥을 형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빠질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더 빠져버렸죠. 근데 그 빠졌던 트리거가 트럼프. 되고 나니까 뭐 되기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은 얘기했었던 게 IRA 폐지할 거다. 당연히 보조금도 폐지할 거고 연비 규제 없앨 거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한 방 더 맞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어닝 쇼크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틱톡을 미국에서 완전 철수를 하게끔 사용을 못하게끔 할 것처럼 하다가 오늘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잖아요. 국부펀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 만들어진 돈 가지고 틱톡을 살 수도 있는 50% 정도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중 성향이죠. 테슬라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왜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가가 싸니까. 배터리도 싸잖아요. LFP 배터리 가지고 만들어내고 혹시라도 시장에서 그것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CATL이 혹시라도 트럼프라면 지금 현재는 FEOC 규정이니 뭐니 해서 중국 회사는 발도 못 대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약에 CATL이 나 미국 현지에다 공장 짓고 그 소재, 원료 이런 거 다 미국산 쓸게 대신에 그러면 또 거기 고용도 일어날 거고 우리 가가지고 장사하기만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만약에 일론이 그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트럼프는 또 그런 거 찬밥도 온바 안 가리고 내가 또 몇 억불 유치해서 이런 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내가를 되게 강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좀 일정 부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급락하고 뭐 이랬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좀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캐나다 쪽에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관세 부과 얘기 나오면서 관세 부과하게 되면 물건 팔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 때문에 또 주가 급락하고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노이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살 때 보조금 주는 거 그거는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저께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왔는데 둘 다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어저께 컨퍼런스 콜 했는데 내용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을 좀 한 1조 원 정도 4분기에만 더 떨어내가지고 그게 좀 충격을 받았지만 펑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은 회복을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늘 또 이제 어닝 쇼크 반작용으로 주가가 또 24만 원도 좀 깨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전에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주가 목표치를 그 숫자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PBR 1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배를 훌쩍 넘어가지고 76만 원까지 급등했었다가 이제 빠졌는데 약간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언더슈팅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지금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인도 철강 회사 이거 지분 전부 포스코홀딩스가 쪼개 갖고 있던 건 다 포스코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솔루션 업체들 다 1공장, 2공장 국내에서 준공 완료됐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제 공장 준비됐고 근데 이게 실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2026년 정도 돼야지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는 1년 정도 늦춰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프렌들리 데이에서 나왔던 건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무적인 압력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망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이 주 거래하는 데가 뭐 스텔란티스, 포드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에서 가장 덜 공격적인 동네잖아요, 사실은. 그 실적이 아마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아마 3월 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전처럼 크게 막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는 2차전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만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를 좀 지켜보자 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해 2차전지 섹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개선 여부보다는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예고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이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우선 작년 3분기 때 25년도에는 24년 대비 25에서 30%를 더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급형 전기차 모델 Q 출시가 상반기에 이제 된다는 건데, 그게 정말 그렇게 팔릴까? 팔릴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금액으로 했을 때 3만 불 내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 팔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 향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숫자가 바닥을 찍으면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거고, 테슬라만 유독 잘해가지고 이것만 그렇게 잘 팔릴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팔리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도 전기차는 잘 만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게 되면 아마도 전기차에서 힘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강자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어느 회사가 더 이런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이 작년 계속 얘기했었던 게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그 양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한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되고 있는지 테슬라 통해서 확인했던 건 어쨌든 지금 물건은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율 괜찮게 나오면서 제대로 팔리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왜? 이게 배터리 효율을 높이게 되고 배터리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GM하고 현대차가 작년에 서로 협업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이게 2월 달 정도 해서 협력 가능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거기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은 GM이 갖고 있는 픽업 트럭 모델,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약하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양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아마 소재를 좀 더 싸게 살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GM과 현대차 그룹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종합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실적보다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사실 작년에 이중 바닥을 확인을 못했지만 2차전지 주가가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는 LG 엔솔이 르노로부터 수주를 했네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이 어떻게 했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로부터 ESS 배터리를 수주했네서 말만 꺼내면 조 이러면서 막 수주가 터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림이 여기서 한번 나와주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차전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배터리 데이가 아마 3월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작년에 좀 핫이슈가 됐었던 거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되네 안 되네, LG 엔솔은 2030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27년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막 별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 이게 정말 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요인이 되고, 또 그게 그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림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물건을 파는데 유리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 아까 보급형 전기차 모델 Q와 관련된 거, 이게 진짜 그만큼 팔릴 수 있는지,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는 건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요. 이번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네거티브한 얘기긴 하지, 네거티브일지 포지티브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말만 계속 했었지 어떻게 하기로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조금 폐지, 보조금 맨날 이런 얘기만 했지 결과물은 나온 게 없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겁먹고 알아서 그냥 움츠러들다 보니까 주가 계속 팔아대고 빠졌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가 폐지했더니 공화당에서 다 의원들이 있잖아요. 16명이 지금 하원에서만 해도 반대라니까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조금 폐지? 어려울 것 같은데, 폐지가 아니라 좀 줄이는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엔솔이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제대로 되고, 테슬라가 모델 내놨는데 잘 팔리고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거기와 관련된 것들을 결과물을 내놓느냐,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2차전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시세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매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계에서 주로 불법 공매도 한 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개하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벌과금 같은 경우도 그냥 100억 벌었는데 2, 3억 벌금 내면은 그 벌금 내고 말지 뭐 그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익금의 한 10배 정도까지 벌과금을 매겨버리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벌과금을 좀 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세게 주는 거 하나. 이번에 제도 자체를 만들어 보면은 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잔고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되고 대량으로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이거는요,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하게 되는 거 저는 찬성이고, 그리고 하더라도 아쉬운 거 하나는 제재 규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리고 그 순기능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게 있어요. 라더견 사태라고 해서 주가 갑자기 막 10배 났던 게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나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공매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재개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통제가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반등할 주식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성패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일단은 이슈만 놓고 얘기하면. 그럼 테슬라가 물건 잘 팔린다 그러면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엔솔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 쪽이 우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보조금 이슈라든지 중국산 배제 흐름, 이런 게 당초 예정대로 가준다면 중국 업체들이 북미 진출 못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전액은 현지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물성 특성 때문에 이동도 잘 어렵고, 또 하나는 그게 오래 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물건 잘 파네, 현대차가 또 잘 팝니다. 보조금 이슈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했고, 4680 배터리 양산 잘 나와가 전체적인 판가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 업체 가지고 들어와도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공장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 업체밖에 없으니까 전해액 쪽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상용화가 유일하게 돼 있는 게 실리콘 응급제 국내 업체가 돼 있으니까 걔는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아마도 지금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눌려가지고 꼼짝 못 하거든요. 왜냐면 업황이 불안하니까 어떤 규제가 나와서 앞으로 투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 그것만큼은 그래도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양극재 업체 빠져 있죠. 아마도 저는 그쪽은 돼도 제일 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